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 하면 울긋불긋 고운 빛깔의 단풍나무, 그리고 이 거리에 운치를 더해주는 노란 은행나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의 거리에는 어떤 가로수들을 심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또 요즘은 정원을 가꾸는 분들도 참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오늘 최근에 소박한 정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10년 만에 다시 펴내신 분이 계세요. 조경 전문가이고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 씨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 씨는 방송작가 출신으로 2005년부터 영국 에식스 대학교에서 7년 동안 조경학을 공부했습니다. 정원을 잘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식물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는 것을 깨닫고 세계 최고의 식물원인 영국 왕립식물원 큐가든의 인턴 정원사로 1년간 일했고요.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정원 설계회사 오가든스를 설립하고 가든 디자이너로 활동 중입니다. 또 속초에 자리한 오경아의 정원학교를 통해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도 알기 쉽게 가드닝과 가든 디자인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정원의 발견, 가든 디자인의 발견, 시골의 발견, 정원 생활자, 영국 정원 산책, 낯선 정원에서 엄마를 만나다가 있고요. 최근 정원을 주제로 한 에세이 소박한 정원을 출간했습니다. 네,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원래 서울에서 자랐고요. 속초 가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속초에 혹시 고향이거나 아니면 연고지가 있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혀 없고요. 그래요? 예, 속초라는 곳이 좋아서 그 영국 유학생활 마치고 돌아오면서 어디에 주거지를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속초로 정했습니다. 지금 속초에 사시죠? 네. 그러면 어려서부터 서울에서 자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네, 모든 정원이 있는 집에서 자랐어요? 어려서? 저희가 그 서대문에 있는 홍은동이라고 하는 문화촌 쪽에서 부모님이 이제 살고 계셨었는데요. 그곳에서는 달동네라고 흔히 말하기는 하는데요. 정원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조그맸을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작았죠. 그죠? 지금 생각해도 큰 평수는 아니었었는데요. 그래도 그 아버지께서 애지중지 많이 가꾸는 거를 제가 뭐를? 화초도 많이 키우셨었고요. 아빠하고 나하고 나팔꽃밭 뭐 이런 거? 네. 마당 한가운데 그 약간 옛날 집 중에 미음자형 주택의 모습이어서 가운데 중정 정원이 좀 있었는데요.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식물을 심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 키우실 때는 그걸 제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자꾸 물 안 줬다고 뭐라 그러시고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자랐던 게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여쭤본 이유가 이런 정원이나 자연을 사랑해서 그걸 업으로까지 삼는 분들은 어려서부터의 경험이 없이는 이렇게 선택하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주변에서 봐도요. 아주 처음부터 도시 생활만 하신 분들이 이 분야로 오시는 경우는 조금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울에서 자랐고 방송작가 일 하시다가 갑자기 이걸 공부하러 외국까지 가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때 얘기 좀 해보세요. 2005년인데. 네, 2005년. 그러니까 제가 89년부터 방송 작가 라디오 쪽에서 계속 일을 했으니까요. 2005년에 떠날 때쯤에는 횟수로 한 16년 된 것 같았었어요. 근데 그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한 데다가 그래서 일이 주는 스트레스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좀 힘들었었던 게 제가 몸이 그렇게 튼튼한 편이 아니었는데
서울의 공기가 좀 안 좋은 거에 대한 영향을 다른 사람보다는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며 가며 출퇴근 시간에 매연에 좀 시달리고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극성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도 공기가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도도 굉장히 심해지고 몸도 좀 안 좋아져서 호흡기 쪽에 기침이 난다거나 이런 아이고. 증상도 되게 많아지고 약 달고 사셨군요. 네.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일적으로도 그런 것도 겹치고 그래서 제가 간 시간이 제 나이로는 38이었었는데요. 30대 중반부터 꾸준히 좀 어떻게 살아야지 조금 잘 사는 길인가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 몇 년 사이에 조경학이라는 걸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떠날 때에는 사실 조경학이 뭔지도 몰랐고요. 가든 디자인이라는 영역이 뭔지도 몰랐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일산에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당이 좀 있는데 제가 방송일 끝나고 집에 가서 집으로 바로 안 들어가고요. 거의 가방을 마당에다가 놓고 계속 거기서 좀 시간을 보내고 뭔가 들어가고 좀 하다가 잡초도 뽑고 물도 좀 주고 주말이 되면 거의 마당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정원 가꾸고 이러는데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제가 좀 신경이 날카롭고 이럴 때가 많았는데 정원에서 일할 때가 제일 순해 보인대요. 그리고 말도 곱게 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이라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좀 했었고요. 그래서 혹시 이 공부를 하고 정원 생활을 좀 하게 되면 말년에 조금 더 건강하고 또 조금 더 사람이 착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되게 막연한 생각으로 유학을 갔던 거라. 영국이 이런 쪽으로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영국이 정원의 메카라고들 많이 알려져 있고요. 지금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영국은 런던이나 이런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지방분권이 되게 확실하게 이루어진 나라인데 시골에 가면 영국 사람들이 정원을 정말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국민 대다수가? 네, 대다수고 지금 현재 그 데이터 통계에 의하면 1인당 국민이 가장 넓은 면적의 정원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도 영국이고, 네, 그리고 식물에 대한 기초적인 관심이 워낙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세기까지는 영국보다 더 많이 정원 문화를 즐기면서 좋아하는 나라가 또 생겨나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 근데 뭐 날씨 비도 많이 오고 안개도 많이 끼고. 제가 한 7년, 8년 있다 보니까 영국이 날씨가 되게 양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이 시기 10월부터 2월이 될 때까지 겨울 우기가 찾아오는데요. 우리는 우기가 여름에 있는데 이 나라는 겨울 우기가 찾아와서 추적추적 매일매일 비가 내리고 그리고 해는 점점 짧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그런데 2월부터 한 9월이 될 때까지는 정말 딱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건기예요? 건기로 들어와서 매일매일 화창하고 그리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날씨가 지속돼서 사실 식물 키우기에는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어쩌면 그 겨울의 우중충한 우기가 긴 것 때문에 더더욱이나 영국 국민들이 해를 사랑하고 해 아래 식물이 자라는 걸 사랑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아마 충분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해가 나기 시작하면 정말로 전부 다 벗고 나서죠, 그냥. 유모차 다 데리고 다 정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조금 좀 무식한 질문인데 조경학이라고 학문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식물학도 있어야 되고 디자인, 미술도 있어야 되고 또 뭐 기후학도 있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뭐 별의별 걸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구별을 해놓고 있지 않아서 조금 달리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제 정원학이라고 해서요. 정원을 더 큰 의미로 보고 있고요. 인간이 주거 활동 내에 바깥 공간을 했던 영역을 다 정원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 정원 안에 뭐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식물을 잘 키우는 노하우를 연구하는 원예 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 파트도 있을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영국에서는 조경 중에 복원학도 있어요. 옛날 정원을 다시 복원하는 어허. 그런 장르도 있고 또 그중에는 공원을 디자인한다든가 이런 도심 쪽에 그런 쪽을 디자인하는 공공조경. 네, 공공조경 쪽도 있고요. 그래서 좀 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묶을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정원학이라는 분야로서 묶을 수 있어서 사실 제가 공부한 영국의 학교에서는 정원이라는 커다란 단과대학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많은 과들이 있었었기 네. 때문에 구별이 조금 더 선명해요. 우리나라에도 요즘 조경학과들이 꽤 있지 않나요? 이미 기존에도 있었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조경 쪽으로 많이 특화가 돼 있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걸 전체를 아우르는 그쪽은 좀 많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고 그렇군요. 또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딱히 어디 가야 되나요? 했을 때 그걸 지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해요. 영국의 왕립식물원 네. 큐가든 네. 이게 세계 최고 식물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역사도 좀 오래된 편이고요. 물론 뭐 중세 때 만들어진 정원 뭐 식물원도 있기는 하는데요. 규모 면에서나 이런 면에서는 단연 세계 최고인 걸로.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규모는 단일 면적으로서는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몇 평쯤이라고 봐야 됩니까? 몇 평인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단일 면적으로서는 식물원으로서는 가장 넓은 면적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식물원이니까 식물을 키우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예. 그것이 아니고 3분의 2는 과학자들이 상주하고 계세요. 여기 연구하는 곳이군요. 네, 식물학을 연구를 하는데요. 그냥 식물 자체를 연구한다기보다는 식물과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쪽에 포커싱이 많이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식물이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우리가 화장품 원료로 식물 많이 쓰잖아요. 이게 어느 향이 뭐 예를 들면 어느 그 성분이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유전자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과학자가 훨씬 많고요. 3분의 1 정도가 이제 그 정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정원사들이 있으시죠. 이 식물이 화장품 원료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동시에 또 의학 원료예요. 의학 바이오계에 네. 또 대단한 연구 소재가 되죠. 네, 지금도 물론 이제 많은 다양한 소재 쓰고 있는데 한 5분의 1 정도는 의약품의 5분의 그러니까요. 1 정도는 식물로 추출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잘 알고 있는 아스피린 같은 경우도 버드나무 네. 잎의 그 껍질에서 추출을 하는 거고 항암제의 상당 부분도 주목나무에서 추출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리고 뭐 긴코,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기침 뭐 이런 거 가래 제거하고 이러는 그렇죠. 의약 성분을 다 그 예. 은행나무에서 추출을 하고 있죠. 거기서 1년 동안 인턴 정원사로 네.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정원사 관리 일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디자인을 하러 들어갔는데요. 1년 공부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식물을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식물이 언제 얼마까지나 살아줄 거고 어떤 모양으로 살 거고 특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로 식물을 정원에 디자인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는 일이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설계해서 심어놓으면 네, 1년 다 죽일 수밖에 1년 뒤, 없어요. 2년 뒤 어떤 네. 모습일지를 알아야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그래서 담당 교수랑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 공부를 못할 것 같다. 디자인을 하라는데 디자인은 둘째치고 식물을 모르겠는데 이걸 못하겠다 했더니 그 담당 교수께서 그러면 차라리 인턴 정원사 생활을 좀 하다가 학교로 돌아오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그때 제가 큐가든을 그럴 것 같으면 이왕이면 되게 다양하게 공부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큐가든에서도 여러 섹션을 돌았어요. 일부러 수목 경험 삼아서 네. 수목도 하고 또 재배하는 알겠습니다. 파트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요. 본인이 깨달은 정원을 만들고 가꾼다는 것 그것은 인간에게 무엇이다. 네. 한번 규정해 보신다면. 저는 사실 누군가가 제가 이제 가든 디자인이라고 하면 어떤 타입의 가든 디자인 많이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그때 대답을 좀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저는 정원 생활을 가든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 같다고. 근데 그 안에다가 어떤 식물을 심고 내가 어떤 정원 생활을 하겠는지는 그곳에 사는 사람이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영국에서도 가장 많이 정원에 대해서 공부한 거는 실상은 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배웠던 것보다는 영국 사람들의 생활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정원이 생활 속에 들어오면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된 생활이 또 우리 삶에 또 변화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많이 배워서 저는 정원 생활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중요하네요. 하나예요. 네. 어느 나무, 어느 꽃을 어느 위치에보다는 네. 정원 생활을 그 안에서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직접 살아갈 사람이 네. 좋아하는 것을 네, 또 맞습니다. 즐기는 것을 같이 맞추어 나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성격이라든가 정원에 할애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당한 수종을 선정해 드리고 이 안에서 또 심어야 되는 위치를 잡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죠. 요즘 그나마 이제 옛날보다는 아파트가 뭐 여전히 아파트가 많지만 뭐 단독주택 사랑하고 정원 가꾸기 좀 하시는 분도 생기다 보니까 조경 업체도 생겨요. 네, 많이. 그렇죠. 조경 업체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과 대화를 주로 해야 되는데 그냥 A 타입, B 타입, C 타입 해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잔디 짝 깔고 주변에 돌하고 무슨 나무 심고 여기는 꽃밭 해서 그냥 쫙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아닌 거죠?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경 업체 같은 경우는 시공을 하시는 업체라고 봐야 되고요. 그 시공을 하기 전에 저희가 디자인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 디자인 작업을 안 한 채로 생략하고 그냥 맡기죠. 네, 맡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근데 그분들은 늘상 해오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꾸며놓은 다 그냥 꾸며준 곳에 가서는 정원 생활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 개인적으로도 언제 한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제가 바라는 정원은 예를 들면 너무 멋지게 만들어 놓고 사진을 찍으면 너무 멋지게 나오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365일을 생활을 하시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 바퀴 돌면서 꽃 이렇게 좀 꺾어서 가지고 오면 꽃병에 꽂으면 그냥 식탁에다도 놓고 택자 위에도 놓고 또 감나무 있으면 감 말려서 꽃감도 만들어 보고 허브 있으면 허브차 말려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문화를 더 나가면 텃밭 가꿔서 텃밭에서 상추 끊어서 뭐 고추 다 먹고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저도 바라고 제가 그런 생활을 함으로써 제 삶에도 좀 변화가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오던가요? 일단은 제가 도심 속에서 살 때와 매우 다르게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가는 생각은 확실히 시간이 들어요. 천천히 가요? 철이 든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철이 사실은 그 철이거든요. 사철. 계절이 흘러가는 거여서 근데 제가 도시에 있을 때는 계절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거의 못 느꼈는데요. 속초로 가서 정원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은요. 저희 집에 달이 굉장히 다 집이 낮으니까요. 정말로 달이 지면에서부터 떠올라서 바로 위부터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달이 장시간 하늘에 떠 있는 게 보인다고 이러는데 달이 사실은 주기가 매일매일 변하고 있는데 그거를 인지한다는 게 도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계절마다 달이 떠오르는 위치도 달라지죠. 네, 다르고요. 별자리 느낌도 달라지고 그리고 식물을 심어놓고 나면 계절의 변화가 너무 뚜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눈이 녹으면서 제일 처음 피는 꽃이 어디에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이거 맞추는 것도 막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저도 방송 일 할 때 초 단위로 흘러갔거든요. 몇 시까지 원고 줘야 되는데 막 이런 거였다면 철 단위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좀 보이고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쪼개져 있지 않아서 흐름이 이렇게 느껴져서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날카로운 게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많이 날이 서서
그런 부분들 알겠어요.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날 자, 있으면. 이 방송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이고 호사스러운 얘기 네. 하시네. 나는 아파트에 사는데 무슨 정원이야. 나는 빌라에 2층에 사는데 무슨 정원이야 이러실 거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일단 뭐 정원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파트에 사시거나 빌라에 사시면. 근데 또 그렇다고 꼭히 보실 수도 없는 게 최근에 실내 정원이라고 해서 실내에서 키우실 수 있는 식물이 부쩍 많아지고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가져다가 심으시면 또 잘 자라요, 생각보다 잘 자라서 충분히 얼마든지 그 집안 실내에만 계셔도 또 사무실에만 계셔도 정원 생활을 못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무실 자기 책상 한켠에 조그만 화분 놓고 네. 그걸 네. 자꾸 이렇게 바꿔나가거나 뭐 키워나가거나 분갈이하거나 하는 것도 네. 재미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네. 우리 집에는 오기만 하면 죽어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실상은 저도 많이 죽여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식물은 각기 다른 생육 환경을 가지고 자생지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식물을 집 안으로 데려왔거나 우리 집 정원으로 데려왔다는 거는 자생지의 환경을 떠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뭔가가 부족하거나 뭔가가 안 맞거나.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잘 죽일 수 있는 환경에 이미 노출돼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식물을 안 키우시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자주 키워주시고 또 죽는다 하면 또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 집 환경에 무엇 때문에 여기 이게 죽었을까. 근데 그 키워드를 찾는 방법이 조금 잘못돼 있을 때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매일 규칙적인 물주기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물을 안 줘야 되는 게 많다면서요? 물을 많이 줘서 죽이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상당수 많으시고요. 특정 식물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웬만한 식물들은 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도 많고. 심지어 햇빛도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이 쬐면 안 좋은 게 또 많대요. 그럼요. 그 실내 식물들 중에 상당수는 직사광선을 쬐게 되면 잎이 타들어가거든요. 물을 안 줘서도 아닌데 말라가는 증상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식물 하나하나 왜 애완동물 키울 때도 어느 종 이렇게 특징이 좀 있어서 성격을 파악하시잖아요. 알겠어요. 이 식물도 성격이 있어요. 그걸 파악해 주셔야 그 적재적소에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키우실 수 있어요. 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가로수 은행나무 얘기하고 그랬는데 네. 우리나라하고 영국하고 가로수의 모양이 많이 달라요? 주로 심는 품종이 달라요? 품종도 좀 다른 편인데요. 그 은행나무는 그 영국 사람들은 키우고 싶겠지만 못 키우는 상황이에요. 거긴 안 자라요? 안 자라는 건 아닌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랑 기후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 9월부터 우기가 찾아와서 일조량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나무가 우리나라처럼 샛노랗게 변하지 않고요. 그냥 낙엽 이렇게 부스럭거리듯이 밤색 정도로 머물다가 툭 하고 떨어져요. 이쁘지가 않겠군요. 이쁘지가 않죠. 이쁘지가 않고 그리고 생육 환경도 우리나라만큼 좋지는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로수들이 사실 매일매일 물주기 하면서 사람이 따라다니는 그런 수종을 택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가장 잘 자라는 식물군을 넣다 보니까 영국의 대표적인 가로수는? 지금 플라타너스예요. 플라타너스. 우리나라에도 플라타너스는 많이 있죠? 많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 10년 전인가? 그때쯤에 플라타너스에 대한 이상한 오해가 생기면서 베어버린 나무들도 꽤 있는데요. 어떤 오해였어요?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닌데?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종은 사실 꽃가루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꽃을 피웠을 때나 날리는 거기 때문에 주로 알겠어요. 외떡잎이나 거시식물이 날리는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걸려서 오히려 잔디 같은 게 더 많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거고요. 그럼 요즘 우리나라 가로수에 제일 많은 건 주로?
지금 벚나무. 네, 벚나무, 왕벚나무 많이 심어놨죠. 은행나무 많고. 은행나무, 단풍나무. 요즘 단풍나무. 최근 들어선 이팝나무나 또 뭐 마가목 같은 경우도 저 많이 심어놨어요. 남부 지방에 가니까 요새 백일홍도 많이 이렇게 가로 네, 남부니까 가능하고요. 심더라고요. 그거는 남부 수종이어서 예. 서울에도 심고 싶겠지만 못 심는 근데 거죠. 그 은행나무 참 예쁜데 그 냄새 어떻게 없앨 방법 없어요? 그거를 없앨 방법은 없고요. 주로 암나무에서 이제 은행이 열리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순나무만 심자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맞지는 않고요. 은행이 열리는데 최근에 제가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물처럼 위를 감싸는 그거 기구를 개발을 하셔서 똑 떨어지면 왜 물고기 잡는 것처럼 다 위에는 크게 벌려져 있고 우산처럼 밑으로 쭉 내려오면 자루에 은행이 딱 모이게 되어 자동으로 있어서 담겨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셔서 은행 아마 수입도 되시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나무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그냥 관리하느냐. 어떻게 관리하고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알겠습니다. 그 좋은 나무를 그것 때문에 그렇게 미워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20대, 30대 때는 식물 꽃이 아예 눈에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면서 식물 꽃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네. 계절이 보이고 네. 이제 이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철이 든다. 그러면서 삶이 바뀐다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네. 결국 정원과 함께하는 삶이 어렵다면 최소한 식물과 함께하는 삶 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권하신다면. 네.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실내 식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아무리 바깥의 공기가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밀폐된 실내 공기가 훨씬 더 나쁘다. 중금속에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문을 열어놓고 지낼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지금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서 발표한 한 15종의 중금속 정화나 또 습도 조절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식물군들이 이미 많이 발표가 되었고 거기 나사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그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계셔야 되는 분들이 한 번 올라가면 3, 4년간을 지구로 못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오는 사례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나사에서 그런 이제 식물학자에게 의뢰를 해서 혹시 그 안에서 식물을 키우면 사람이 건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돼서 발표가 된 건데요. 그 15종이 지금 시중에서 엄청 잘 팔리고 있거든요. 많이 알겠습니다. 팔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식물과 함께 사세요. 네.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